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니까 재산을 지키려면은 기본적으로 이 재산권 관련된 여러 가지 도시계획이나 이런 데 권한이 좀 더 있어야 되고,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니까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면은 경찰 자치 이런 것도 좀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뭐 기본적인 사람들이 뭘 해야 되니까 교육도 좀 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교육 자치와 관련된 것도 조금 더 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가는 거죠. 당연히 정부가 뭐 사람이 사람 구실하려면은 그런 게 있잖아요. 뭐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뭐가 있듯이, 그런 정부로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걸 갖춰주자, 이런 이제 취지의 거고, 최소한 딴 건 다 안 돼도 좋으니까 이거라도 돼야 된다. 그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딱 이걸 찍어서 언급하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지방 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핵심이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사실은 뭐냐면 이건데, 117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법령의 범위야, 법률도 아니고. 법령이라는 건 뭐 법은 국회를 통과하는 거지만 령은 이게 행정부가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대통령령, 부령. 부령이면 행자부 장관령, 국토부 장관령 이런 거예요. 그럼 장관이 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분가한 게 아니고 자취한, 자취. 아버지가 학비 안 보내주면 학교를 그만둬야 되는. 그리고 월세 안 보내주면 땡. 분가했으면 분가는 제 책임이잖아요. 우리 애가 공무면 내 책임인데, 자취한다 그러면 그건 아버지 책임이잖아요. 전적으로. 내가 알바를 하든 말든 그건 상관없고, 그건 별도고. 기본적으로 자취생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그래서 그게 아까 부천 그 사태의 핵심입니다. 부천이 그런 거예요. 상위법이 없다. 이것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청년수당 뭐 지난번에 나왔던 그 논쟁, 그 다음에 지금도 이번에도 아동수당 지금 이제 정부에서 10만 원 준다는데, 저런 논쟁 다 그게 그렇게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걸 바꿔야 됩니다. 저거는 헌법에 저렇게 써놨기 때문에 뭐 아까 하나 바뀔 수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앞에 걸 바꾸면 이거는 막 바꿀 수밖에 없어요. 지방정부로 인정해주면서 법령이라고 해놓은 건 말이 안 되거든. 최소한 법률, 국회에서 통과된 거, 대통령과 국회가 의논해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게 제일 합법적으로 상위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통과된 거는 뭐 지방정부가 듣는 게 당연한 거죠. 그건 뭐 맞는 건데, 저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소위 관료 독점주의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쉽게 얘기하면 장난친다는 거죠. 뭐 그리고 이제 자치조직권, 왜냐면 자치조직권도 보면 이것도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뭐냐면 미국은 의회를 뽑아서, 지방 같은 경우는 의원들끼리 그냥 해서 의원들 중에 대표를 시장으로 하는 경우, 의회 중심주의죠. 내각제, 소위 말하는 내각제를 채택한 다른 나라들도 많고, 지방자치 중에서도 내각제식으로 하는 나라도 있고, 또 우리처럼 단체장, 기관 분립형이라고 하거든요. 시장, 구청장 따로 뽑고 의회 따로 뽑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있고, 의원 중에 당선된 의원 중에 뽑는 경우가 간접으로 뽑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의원들끼리는 있고, 이 행정부는 고용사장처럼 공모를 해가지고, 저 삼성 사장 하다 왔어요. 저는 뭐 어디 교수예요. 저는 무슨 단체 출신인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중에 당신이 우리 당분간 1년간 고용 계약서 쓰고 시장 하시오. 그런 소위 제너럴 세크리터리 뭐 이런 이름으로 보통들 쓰던데, 매니저 이런 말도 쓰고, 어쨌든 그런 경우도 있고, 그거는 그 해당 자치단체, 지방정부죠. 지방정부 소속 시민들이 결정합니다. 기관 형태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법률로 달랑 그냥 따로 뽑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치의 취지에도 안 맞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인구 3만에 3만도 안 되는 데도 꽤 있어요. 사실 인구 3만 지역하고, 또 군 같은 경우 장소가 엄청 넓잖아요. 그런 데하고 수원처럼 100만 명이 넘는데 뽀글뽀글 모여서 하는 데하고, 이게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거는 사실은 좀 제가 볼 때도 손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시민적 선택으로 두는 게 옳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다 재정 구조도 2대8 이렇게 되어 있고요. 중앙정부가 80을 가져갑니다. 근데 일본 같은 6대4 이렇게 되어 있고요.
덴마크 대체로 선진국들은 다 최소 뭐 60에서 65 정도가 중앙이고 아무리 안 돼도 지방이 30은 넘는다 이 말이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접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엄청나게 하려고 지금 전국자치분권 민주지도자회의라고 하는 거를 꾸려서 제가 상임대표하고 있고요. 앞으로 예정으로는 이제 12월 4일부터 9일까지가 국회 입법하는 기간입니다. 12월 2일까지는 예산 기간이고요. 그래서 이 12월 2일까지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정부 안으로 그냥 확정되기 때문에 여야 간에 어차피 12월 2일까지 밤을 새서라도 아마 뭐 예산 문제는 될 걸로 되어 있으니까 12월 4일부터 9일까지가 입법 처리하는 기간인데요. 그 기간 동안 일단 가서 저런 식으로 계속 구청장으로서의 품위에는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좀 가서 악을 좀 쓰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9일날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데 아마 성과 없이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거의 끝날 걸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전국 자치분권 민주지도자회의의 개헌 추진본부 발대식을 그날 국회에서 할 예정이고, 그날로부터 농성도 들어가고 천만인 서명운동도 들어가서 전국적으로 자치분권 개헌 운동을 옛날로는 투쟁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뭐 선출직 공직자가 투쟁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고 운동을 세게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고 주변에 특히나 서명운동 이거는 좀 적극적으로 사실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2기 회장 하다가 3기도 제가 또 회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모여 있는데요. 상당히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 쭉 하신 거 아까 말씀드렸고, 특히 이제 지방자치의 날 이게 10월 26일인데 잘못됐네요. 9월이 아니고 10월 29일, 법적으로는 10월 29일이 지방자치의 날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10월 26일 날 여수에서 행사를 했기 때문에 그날 말씀하신 거고요. 그래서 자치분권이라고 하는 게 내 삶을 바꾼다는 거죠. 따로 중요한 게 아니고 자치분권이 중요한 이유는 그게 내 삶을 바꾸기 때문에 바꿔야 되는 것이다 라는 이제 말씀을 대통령이 하신 거고,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문입니다. 우리 헌법은 놀랍고 아름다운 선거다. 근데 사실은 양피지 조각에 불과하다. 그 자체로 무슨 힘이 있느냐. 시민이 힘을 부여해야 된다. 참여와 선택을 통해서. 라고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의 지역구, 시카고가 지역구잖아요. 자신의 지역구에서 한 마지막 고별 연설에서 그렇게 얘기했고, 시민들에게 참여와 선택, 이것이 미국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제가 성북구에서 뭐 해왔나 이런 거 포함하고 약간 자랑심도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그냥 그런 얘기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네 안에 국가였다. 이 문제의식이 그겁니다.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저도 제법 우리나라는 뭐 좋은 나라고 2만 몇천 불이고 뭐 이래가지고 잘 산다. 그리고 뭐 좋다. 정부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가 구청장을 하면서 보니까 뭐 좋은 점도 많지만 주변에 없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동네 서울 성북구면은 종로 바로 옆에 아닙니까? 그죠? 청와대 바로 옆에 있어요. 우리가 삼청선 넘어가면 바로 청와대예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바로 붙어있는 한복판에 사는 성북구에 없는 거는 대한민국에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면 우리 동네에 뭐가 있고 뭐가 없을까? 막상 보니까 실제로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2만 불 이렇게 하면 2만 불이면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제가 4인 가족이잖아요. 4인 가족이면은 1인당 2천만 원이에요. 8천만 원이 돼야 돼요. 소득이 연간. 그래서 제가 이제 모임할 때마다 우리 시민들한테 여쭤봅니다. 이 중에 3인 가족이면 6천만 원, 4인 가족이면 8천만 원 되시는 분 손 들어보라고. 거의 없어요. 그럼 뭐 2만 불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게 숫자가? 결론은 뭐냐면은 한 사람이 엄청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10명이 100만 원씩 갖고 있으면 1000만 원 아닙니까? 한 사람이 900만 원 갖고 있고 나머지 9명이 얼마씩 나눠 가져야 되죠? 하여튼 10만 원씩 나눠 가져야 되나? 11만 원씩 나눠 가져야 되나? 하여튼
그것도 합치면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에요. 그 평균 내면 똑같아요. 100만 원. 그렇잖아요? 10분에 1000만 원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하는 거. GDP라는 걸 그렇게 따지는 겁니다. 몇만 불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쪽에 돈이 왕창 몰려있다는 뜻이에요. 갈수록 그게 심화된다. 제가 구청장 되고 나서 8년 동안 하나 딱 깨달은 게, 아, 경기가 안 좋구나, 돈이 없구나, 이걸 느끼는 게, 송년회 숫자가 연말되면 해년마다 죽습니다. 제가 처음 구청장 되었던 2010년도 연말에는 그래도 밤 9시 반 좀 넘어가고 하면은 쿵짝쿵짝쿵짝 이런 데서 전화가 와요. 여보야! 술 취해가지고 아까 왔는데, 아, 우리 이창한데 여기 오라고. 이제 그때 처음 당선됐을 때니까 막 좋을 때 아니에요. 당원들하고 뭐 지지자들하고 이제 있으니까. 네 청장 돼서 좋다고 이제 1차 모이면 2차, 3차 간다. 요즘은 2차, 3차 거의 안 가요. 그죠? 네, 지역에 계신 분들이 단체에서 보면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이런 말 하잖아요. 단체장들이 격하게 공감합니다. 똑같아요. 서울 시내에 있는 구청장 다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이런 와중에 이제 그러면 시민이 주인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막 뒤에도 보면 뭐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우리 자치하기 위해서 마을 민주주의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뭐가 달라지는데? 그럼 어떻게 될 수 있나? 시민들이 뭘 할 수 있나? 그럼 뭘 도대체 하자는 거냐? 보시고. 네,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앵커 브리핑입니다. 일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A4 용지, 이 한 장의 무게 어느 정도나 될까요? 5g입니다. 작은 초콜릿 한 조각, 배드민턴 셔틀콕 하나, 혹은 탁구공 2개의 무게, 또 플라스틱 볼펜 한 자루의 무게와 같다고 하는군요. 그러나 이 5g에 불과한 작은 종이는 날카로운 단면을 갖고 있죠. 자칫하면 손가락을 베일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의 마음을 베이게 할 수도 있죠. 자, 을의 모든 종업원은 갑의 직원에 대하여 친절하게 대하여야. 정부 공공기관 용역계약서에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갑의 횡포를 보장하는 지시어로 가득한 이 작은 종이 한 장은 받아보는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생채기를 냅니다. 정부기관조차 감싸주지 않는 을의 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죠. 갑과 을, 사실 올 한 해 저희 뉴스룸에서 많이 다뤄왔던 이슈이기도 합니다. 갑은 사용자, 그리고 을은 고용된 자. 우리는 대부분 을의 처지에 놓여 있지만 때로는 갑의 위치를 누리면서 또 다른 수없이 많은 을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갑과 을로 규정한 그 갈등은 눈물을, 절망을, 분노를, 때로는 죽음까지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 조금 다른 단어를 제안하는 곳이 있습니다. 동행계약서. 서울 성북구 아파트 주민들이 경비원들과 계약을 맺으면서 갑을 계약서가 아닌 동행계약서를 사용하는 겁니다. 서로가 필요에 의해서 맺는 계약이라는 뜻과 동시에 동행, 함께 행복하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죠. 성북구는 아예 이걸 제도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사실 계약서 명칭 하나 바꾸는 것이 뭐의 대수인가, 무슨 세상을 크게 바꿀 만한 일인가 싶기도 하지만 이름과 틀을 바꿈으로 해서 마음가짐도 좀 달리할 수 있겠죠. 그들이 함께 서명한 종이 한 장은 그래서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닌 두툼한 공존의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 5g. 또 어떤 것이 있나 살펴보니까 작은 상처 치유 연고 하나의 용량도 대략 5g이더군요. 5g. 작은 종이 한 장으로도 세상은 이렇듯 울고 웃습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시민들이 스스로 만든 건데요. 이게 이제 전기료 아끼고 그래서 이게 이제 석관동 두산 아파트인데 15억 나오던 연간 전기료를 10억대로 줄여서 한 5억 정도 줄이는 절전 운동을 해서 성과가 나서 시민들이 참 좋아하셨는데요. 근데 이제 그때 경비원들 한 3년 전에 뭐 강남에서 분신하고 막 두들겨 패고 막 이제 이런 일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그때 시민들이 스스로 이렇게 고용보장도 하고 임금도 올리고 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확약식도 하고요. 그리고 뭐 그래서 하여튼 뭐 동행계약서라는 그런 걸 했는데 재밌는 거는 이제 이분 같은 경우가 그 석원동 아파트인데요.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우울증이 심해지셔서 굉장히 고생했는데 경비원 아저씨들이 잘 돌봐서 고맙다고 올해 여름에 에어컨 5군데 경비실에다가 본인이 쐈어요. 네, 그래서 우리 부인 아플 때도 너무 잘 도와줘서 난 내가 너무 고맙고 내가 이제 겨우 정신 좀 차렸다 그러면서 약간 본인이 이제 하면서 화제가 됐던 거고요. 그리고 요게 또 재밌는 거. 다른 아파트들에서 다른 지역에서 이제 막 그 전기료 아깝다고 틀지 말라고 막 그러니까 그러면은 아니 뭐 전기료를 태양광으로 하지 뭐 자체 발전해가지고 해주지 그러면 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또 이분이 아까 그 심재철 그 양반이에요. 근데 하여튼 이것도 굉장히 화제가 됐던 건데 제가 이제 이런 걸 보여드린 이유는 이제 우리가 마을 민주주의 뭐 이렇게 해서 뭐 제가 이런 거 잘하고 있다는 자랑이에요. 자랑인데 핵심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주인인 시민들이 자신의 이제 생활과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도 하고 참여도 하고 또 물론 이제 저 같은 선출직들이 그런 시민의 뜻을 잘 받아서 뭐 잘 운영하면 아무 문제가 없으면 아무 문제가